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제품입니다. 랩펙스 고트 제피로스 제품입니다. 제피로스 고시정보 기준은 2021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랩펙스 고트 제피로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유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영상을 기존에는 2개로 나눴었는데 이번부터는 3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트 랩펙스 제품의 홈페이지입니다. 제피로스고요. 고시가격, 고시가격이 고트 랩펙스 쪽이 고시가격이 조금 사겨. 고시가격 155만원. 너무 사악한 고시가격이죠. 이게 뭐 스펙이나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고가의 고시가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매장 할인이라든지 등등등이 있으니까 일단 제품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고투 제피로스입니다. 제피로스 3폴. 3폴이라는 거는 폴이 3개라는 거겠죠. 3폴 여기 하나, 둘, 세 개. 폴 3개를 쓴다라는 게 그만큼 크기가 작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장점은 뭐 설치가 편하고 빠르다. 단점은 바람에 취약하다. 크기가 작을 거다.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장 플라이네요. 확장 플라이가 있고 이 반대쪽에도 확장 플라이가 되는 검은색상의 확장 플라이 제품. 측면 2개가 개방되고 전면에도 개방되는데 이게 분할되는 거겠네요. 지퍼 분할되는 거고 폴 편리한 설치 방법. 그렇죠. 뭐 터널형이니까 쉽죠. 팩 받고 여기 뒷면에 받고 그 다음에 폴 놓고 폴 넣고 끄트머리 잡고 쭉 당기면은 설치가 되는 그런 터널형입니다. 순수 터널형. 와이드한 실내 공간 3.5m 이상의 전실폭으로 최상의 넓은 공간을 제공. 최상의 넓은 공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4m급들이 있기 때문에 폭이 4m급이 있기 때문에 뭐 최상까지는 아니고 일단 3.5m 기존 뭐 3.5m 이하 급들이 많으니까 그 이상급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3.5면은 4인이 쓰시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폭은 맞아요. 3.5 정도면은. 대신에 길이가 4인이 쓰시려면은 길이가 한 6m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4인이 쓰시는 거고 요거는 좀 작은 크기입니다. 양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한 루프 플라이 캐노피 시스템. 이름마다 제조사마다 이름 다 달라요. 요거 플라이인데 옆면으로 측면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 양쪽으로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스피크 노스피크죠. 노스피크가 이제 확장 플라이 제품 가지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게 T맥스 EX 버전의 미니 타프 하는 구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확장 플라이는 제품 보기가 정말 힘든 구성이죠.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캐노피 사용을 자제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강한 바람이 불면은 캐노피로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죠. 제피로스는 제품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으로 텐트에 제공되는 음라이트 폴은 5개입니다. 와이드 이너 텐트, 뭐 딱히 와이드라고 할 만한 건 없죠. 와이드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3.2, 2.4, 높이 2 또는 1.9 와이드한 사이즈. 뭐 이너 텐트의 사이즈는 본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너 텐트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니까 뭐 이거는 크게 의미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세부 스펙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크기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너 들어가 있고 이너 포켓 들어가 있고요. 그죠? 후면, 정면, 측면에 뚫렸는지 아마 뚫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어 중앙 고리 표시. 여기가 전면의 중앙입니다라고 표시해 두는 거예요. 뭐 있으면 뭐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크게 뭐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체에 지붕창이 있네요. 본체 지붕창. 정면 하프 게이트. 전면이죠. 전면 하프 게이트. 두 개를 독립적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없는 것보다는 좋고 있으면 좋죠. 작은 텐트가 작을수록 더 유리하죠. 전면 같은 경우 이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보통은 텐트 전면 부분이 전부 다 일체형이잖아요. 여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뭐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 여름이라도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무조건 열어야 되고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텐트가 작으면 안에 이제 복작복작하잖아요. 그 측면을 출입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전면을 출입구로 사용하는 게 이제 동선 부분에서 더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출입구로 쓰려면 전면을 전부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실내를 전부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은 이렇게 하프 게이트 전면 분할이죠. 하프 게이트 절반 정도를 열어놓고 출입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쇄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측면을 출입구로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다 닫아놓고 여기만 이제 지퍼만 열어놔요. 그럼 이렇게 쳐지겠죠. 여기서 이제 애들 왔다 갔다 다니는 저는 그렇게 사용해요. 하프 전면 분할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구성이죠. 다만 이거는 원스킨일 거예요. 원스킨. 이중차 이거를 캐노피로 사용하면은 이제 방충망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펙스 고투 제피로스의 정면 하프 게이트 전면 두 개 면이 별도로 열리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은 제품이 몇 개 없어요. 확장 플라이만큼 제품 몇 개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캠프타운의 시제품이죠. 로망스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전면 부분이 개방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된 제품이죠. 캠프타운 슈퍼노바. 전면 두 개 면이 분할돼서 열리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캠프타운 타우루스입니다. 타우루스는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후면이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하는 구성 요 세 제품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요 세 제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투 제피로스의 핵심 구성이죠. 이게 진짜 특징이에요. 빛을 차단하는 루프 플라이. 무천 시 투습을 방지하고 습기입니다.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거는 루프 이제 플라이라는 구성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제피로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무천 시 비를 막아 투습을 방지하고 블랙 컬러로 실내 밝기를 어둡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얘기죠. 반대로 검정색의 플라이는 빛을 머금어요. 머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블랙이 나아요. 제가 이거 보고 감동을 받았죠. 측면을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크기. T-Max 같은 경우, T-Max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어, 퍼시픽 같은 경우, 노스피크의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전체가 다 가릴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텐트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확장 플라이 이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고 텐트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면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설계 자체를 이제 크게 이제 텐트의 측면 대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크기로 이제 딱 설계를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해가 측면에서 이렇게 지고 뜨고 지고 하는 경우라면은 아침에는
이거 확장 플라이 있죠. 아침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아침에 해가 뜨더라도 빛이 이너 텐트 내부적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럼 은근히 이제 늦잠도 잘 수 있는 구성. 그리고 뜨거운 정오 시간에는 이쪽 측면, 반대쪽 측면을 캐노피로 열어놓으면은 햇빛이 본체 측면으로 안 들어오면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이 확장 플라이입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확장 플라이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6월 초쯤이거든요. 6월 초쯤. 여름은 아니고. 다만 라이너. 이제 음박이라고 해야 되나? 음막이라고 해야 되죠. 라이너. 타프 밑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은색이어서 이제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제 타프 아닌 라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라이너를 플라이 밑에 본체와 플라이 사이에 이렇게 설치해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본체 내부를 시원하게 만들고. 근데 지금 제피로스 같은 게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면적이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확장 플라이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제피로스 같은 거 말리는 거고. 물론 노스피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티맥스 같은 제품에서 는 이제 이거를 접거나 이제 말 수 있으니까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장 플라이, 특히 검정색. 가장 좋은 거는 Tmax처럼, Tmax처럼, Tmax EX죠. EX처럼 블랙 코팅된 거, 코팅된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랙 색상보다는 밝은 색이지만 밑에 블랙 코팅된 거. 빛을 반사시키면서 빛을 머금지는 않겠죠. 그만큼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활용도가. 폴스나 가방 뭐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힘이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는 폴스나 가방이 따로 있으면 좋죠. 스킨 가방 15kg 정도, 폴 가방 10kg 정도. 따로따로 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겠지만 뭐 조금 힘이 뭐 평균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25kg 정도는 뭐 가볍진 않지만 뭐 들고 이동하는 데는 무리는 없죠. 크게 의미는 없는 구성이에요. 뛰어난 방수력 내수압 3000이죠. 이거는 뭐 PU 코팅과 3000mm의 높은 내수압 기술로 사계절 어떤 날씨에도 사용이 가능. 3000 내수압 PU 코팅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내수압 3000 요거는 이제 무난한 사이즈예요. 평균치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박음질 보강하는 투명 심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거실형 텐트의 그냥 기본 스펙이라 보시면 돼요. 심실링, 투명 심실링. 웬만한 다 투명 심실링이에요. 넓은 심실링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실형 텐트에서 심실링은 보통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해요. 재봉선을 전부 다 커버하는 면적으로 다 하거든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결로를 최소화하는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이 있으면 좋긴 하죠. 벤틸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결로 현상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벤틸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결로가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느낌에 여러 가지 제품을 봤을 때 벤틸레이션을 표현하는 부분은 여기 방충망이죠, 이 안쪽에. 이게 개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커버가 있고 안쪽에 이제 방충망이 있는 거를 이제 좀 벤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환기를 위해서 개방을 했으나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성을 그냥 벤틸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정도, 여기 덮개가 있잖아요. 요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요 정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벤틸레이션이에요. 요 부분도 벤틸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벤틸레이션이라는 요 구성. 와, 좋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벤틸레이션만 열어놓으면은 동계 시에 뭐 환기를 안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시긴 하시는데, 텐트마다 벤틸레이션의 구성이라든지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난방 기구에 따라서 이 정도의 벤틸레이션만으로도 안전하다라고 장담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벤틸레이션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열어놔도 안전할 수도 있어요. 동계 난방 시에 안전할 수 있어요. 환기 부분은 이건 장담을 할 수 없는 거라서 벤틸레이션만 믿으시면 안 되세요. 경관 두께 폴 고정이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 전기 사용이 편리한 이거는 이너 텐트 측면 하단에 있는 이제 전기 케이블 들어가는 지퍼죠.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요즘에는 뭐 없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있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너 전면 메쉬 포켓. 이너 전면에 있는 포켓이죠. 뭐 요거는 있으면 편하니까. 그래도 뭐 가격을 결정하는데 뭐 큰 결정적인 구성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 전체 크기가 나오네요. 폭, 폭 3.5, 길이 5.2, 5m급이죠. 5m급은 작은 거예요. 거실용 텐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폭은 좀 큰 편에 속하는 거고 길이는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2.15, 뭐 무난한 거죠. 제피로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폭 3.5에 길이 5.2, 폭 3.5, 3.5지만 성인 기준의 어깨폭 정도 지점에서부터는 여기는 중등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는 사람이 사용하기보다는 짐을 놔두는 뭐 선반 같은 경우 그런 거 이제 높이가 낮은 것들을 놔두는 이제 공간으로밖에 사용 못하는 중등 공간인 거고 중등 공간을 제외한 폭은 2.3 정도가 나옵니다. 폭 2.3 정도. 그리고 전실 본체의 인어 공간 빼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중등 공간 빼고 그 다음에 어깨폭 그래서 여기는 죽는 공간. 빼면은 전실 길이가 한 1.5 정도 나옵니다. 1.5. 폭 2.3에 1.5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크기가 나오는 거죠. 대충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치. 이 정도 공간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길이 1.5, 폭 2.3, 민 크기가 이 정도 나와요. 성인이 서서 활동할 만한 서 있을 때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머리가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는 공간이 이 정도 크기예요. 전실 부분에 죽는 공간 일부를 이제 테이블 1200 테이블이에요. 여기가 1200, 1200, 1200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명이 릴렉스 체어까지도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나오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유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맥시멀로 하시고 릴렉스 체어를 사용하시더라도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맥시멀에도 이제 용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해드리고 하지만 맥시멀로도 성인 두 명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온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아 정도 한 명 정도 더 추가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여기가 지금 0.5거든요. 사람이 한 명 이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옆으로 옆으로 다니거나 여기서부터는 어깨를 펴고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오죠. 한쪽 측면은 이제 출입구로 사용하시고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고 상자 위에 뭐 워터저그라든지 자그라 물통 넣으셔도 되고 이 정도 높이면은 될 것 같아요. 행어도 놔두시고 아이스박스도 하시고 이쪽 공간에는 감성용 장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죠. 넣으셔도 되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통로 만들어 주시고 전면에 장비 배치 전면에 미니멀 기준 장비를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하시면은 릴렉스 체어는 안 되실 것 같고 그죠?
릴렉스 체어는 안 되실 것 같고, 경량 체어로 하시게 되면은 미니멀로 한 3인에서 4인도 어느 정도 여유는 살짝 있는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양 측면에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할 경우. 이게 보조 테이블을 안 쓰신다라면은 충분히 통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길이가 5m급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폭이 5.5였잖아요. 아, 3.5. 3.5였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니멀로 하실 경우에는 릴렉스 체어는 안 되실 거고, 그죠? 체어 안 되실 거고, 뭐 장비는 이런 식으로 이너 쪽에 이제 상자 좀 놔두시고, 히터, 아이스박스, 행어 놔두시고 하신다라면은 6인도 사용을 하시긴 하실 것 같네요. 한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6인은 안 될 것 같아요. 미니멀 하시더라도 5, 6인은 억지로 잠깐 뭐 초대 캠핑 해가지고 2명 더 추가하셔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밥만 먹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5, 6인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적정하게는 4인 미니멀로도 4인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크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 부분, 뭐, 플라이 3.5, 5.2, 뭐, 조금 작은 헥사타프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수납 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색상 크림, 수용인은 8인이잖아요. 요거 8인은, 야, 이거 좀 오해가 많겠는데, 8인은 텐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너 텐트. 요 이너 텐트 부분을 빼고, 텐트 본체 전체에 수용 가능한 인원 8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좀 그러네. 그 인원 텐트가 있으면은 수용 가능 인원은 보통 오토 캠핑에서 이런 식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표기하지는 않죠. 보통 인원 텐트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보통 표기하는데 요건 조금 독특하네. 왜 이러지? 일단 요 정도 크기면은 2인에서 4인 정도. 적정 인원은 2인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 크기로 봤을 때 3.5, 5.2이기 때문에 한 2명에서 3명이 적정한 크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이 부분, 폴리옵스포드 뭐 이런 쭉 있죠. 그 다음에 난염 처리돼 있고 내수압 3000 루프 뭐 쭈쭈쭈 돼 있고 난염 처리돼 있고 내수압 3000 이너 텐트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난염 처리돼 있다라는 거 시트, 그라운드 시트죠. 그라운드 시트도 난염 처리돼 있고 폴은 메인 폴, 듀랄루민 3라인 쓰고 있고 업라이트 폴 스틸입니다. 5라인 5개. 뭐 구성 본체, 이너 텐트, 루프, 그라운드 시트, 메인 폴, 업라이트 폴, 스틸팩, 스트링, 팩 주머니 뭐 이렇게 다 줍니다. 뭐 그냥 참고하시고 자, 제피로스 일반적인 스펙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스펙. 플라이죠. 플라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플라이는 본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폴리 옥스포드 150D, 폴리 옥스포드 150D, 그리고 루프도 폴리 옥스포드 150D, 이너 폴리테피터 190T. 쭉쭉 있죠. 요런 스펙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본체 폴리 옥스포드 150D. 이거 나쁘지 않은 스펙이죠. 이런 식으로 폴리 옥스포드 대한민국에 판매하고 있는 약 한 100개, 98개 정도 제품들 중에서 57%가 폴리 옥스포드를 써요. 그 중에서 폴리 옥스포드 150D가 74%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처지는 스펙도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은 스펙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평균치 정도의 스펙이죠. 그리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폴리테피터 75D에 190T. 대한민국 텐트들 중에서 폴리테피터가 8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너 텐트는 폴리테피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폴리테피터 중에 68D가 가장 많이 사요. 그럼 결국엔 제피로스의 이너 텐트는 대한민국의 이너 텐트들 중에서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텐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너 바닥, 그리고 플라이 부분 한번 볼게요. 플라이 이너 바닥은 미곳이에요.
뭐 폴리 테피터일 수도 있고 폴리 옥스포드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폴리 옥스포드를 씁니다. 보통은 없지만은 그냥 스펙은 낮은 거 쓴다라고 그냥 유추해버리시는 게 속히 나세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플라이는 폴리 옥스포드 150D. 이너바닥 대부분 제가 폴리 옥스포드 150D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미고시다. 그리고 플라이는 보통 폴리 테피터를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피로스는 폴리 옥스포드를 16% 정도 상위에 있는 거죠. 상위에 있는 스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본체 조금 좋은 거, 플라이도 좋고, 이너 본체도 조금 좋고, 다만 이너 바닥이 L롱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수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짝짝짝 있죠. 내수압. 내수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 홈페이지 설명드리면서 보셨죠? 3000. 인원 내수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플라이 3000. 이 3000, 본체 내수압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절반 이상이 3000 정도 내수압 3000이에요. 그 플라이 내수압은 2000에서 3000을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체에서 충분히 본체 내수압만 충분하다라면은 플라이 부분에는 내수압이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플라이를 뚫고 비가 오더라도 본체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플라이 부분은 내수압이 2000짜리도 많이 있어요. 다만 제피로스는 3000 좋은 거겠죠. 그 이너 본체 내수압은 1000 이하가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너 텐트. 그냥 플라이하고 본체에서 비를 다 막아주는데 이너 쪽에 뭐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텐트들이 1000 이하 의미 없는 내수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너 바닥 부분은 보통이 이제 내수압 2000인데 이너 바닥 부분은 없죠. 요거 만약에 구매하시게 된다라면은 이너 바닥 부분은 스펙이 없지만은 보통 폴리옥 스포드를 쓰고 내수압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일단은 고시 스펙에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이너 바닥 부분 스펙을 확인하셔야겠죠. 구매를 하신다라면 고민하셔야 되는 문의해 보셔야 되는 게 이너 바닥 스펙을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타 코팅 중요한 거죠. 나니엄. 제가 나니엄이 참 보기 드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니엄 같은 경우는 12%, 7%, 6%, 6%, 10% 평균적으로 10% 미만의 제품들만이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다. 코팅이에요.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물론 이 10%들 중에서 대부분이 10% 정도대의 제품들 중에서 한 70%가 70%? 70%가 대부분 고투 제품. 고투 제품이 난염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노스피크도 난염 처리가 돼 있지만 노스피크 같은 경우 본체만 난염 처리가 돼 있거나 이런 부분적으로 난염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체, 이너 바닥,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까지 난염 처리되는 제품들은 고투 제품이 가장 큰 특징으로 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투가 밀고 있는 특징은 난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키 스펙 이런 뭐 특징들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렉팩스, 고투 제피로스였습니다. 특징이 있었죠? 특징을 한번 요약해보면 3000, 내수압이 3000인 점, 그리고 난연 코팅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확장 플라이, 그리고 전면 분할 출입구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릴렉스 체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맥시멀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나옵니다. 동계 기준입니다. 동계 기준. 그리고 경량 체어를 사용했을 경우 미디멀일 때는 3에서 4인도 가능한 그런 크기인 거고 미니멀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경량 체어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 5인에서 6인은 잠깐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추천 안 드려요. 이거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그리고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가장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가장 좋은 크기로 보여집니다. 뭐 3, 4인도 크게 사용하시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경량 체어를 사용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뭐 인원 뭐 무난하죠. 4인 정도 사용하실 거고, 동계에 유리한 구성이 있습니다. 옵션도 있죠. 난임 코팅된 부분. 그리고 봄, 가을에 좋은 이제 확장 플라이 부분이 있고, 블랙 색상의 인정. 이런 동계의 봄, 가을에 좋은 구성이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에서는 뭐 순수한 터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기능 구성에서는 지붕창이라든지 전면 분할창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있다. 기능은 조금 있다. 설치 편의성은 3-폴 터널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영상에서는 이제 구성과 스펙이 가장 비슷한 타 제품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확장 플라이 같은 경우 확장 플라이, 그 다음에 난형, 그리고 전면 분할.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보기 드문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비교하기 조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없지만은 뭐 내수압이라든지 스킨 스펙이라든지 스킨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슷한 거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제피로스 랩텍스 고투 제피로스의 고가의 고시 가격이 과연 실구매할 때는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도출된 가격대가 추정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한 85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85만원 가격대에 살만한 제품들 중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어떠셨는가요? 랩텍스 고트 제피로스 2인에서 3인 또는 2인에서 4인 미니멀 또는 미니멀 맥시멀 2인 미니멀 4인 미니멀은 적정하게 한 4인 정도 추천드리는 그런 사이즈의 흰색 계열의 터널형 텐트였습니다. 블랙 색상의 확장 플라이가 독특한 그런 제품이었죠. 아마 봄, 가을, 지금 날씨,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었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애들 커가지고 캠핑을 안 따라 났을 때, 와이프랑 같이 캠핑을 한다라면은, 가격대만 맞으면 80만원, 80도 조금 비싼 감은 있긴 한데, 가격대만 할인 잘 만나서 한 70만원대가 된다라면은,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죠. 이너 바닥 부분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어느 정도 이너 바닥은 폴리옥스포드 스킨을 쓰고 내수압은 최소 2000 정도 가격대만 맞으시면 구매하셔도 무방한 그런 제품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 후속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